오늘 읽어드릴 책은 부의 추월차선입니다. 작가는 MJ 드마코라는 30대의 자수성가한 백만장자 사업가이고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는 청소일을 하면서 근근히 살았는데 나중에 부자가 되는 특별한 공식을 발견하고 단시간 내에 수백억 대의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그 특별한 공식을 추월차선이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좀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책 읽어드릴게요. 맨 처음. 백만장자는 사건이 아니라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41페이지입니다.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모두 신중하게 설계한 과정을 거쳐 돈을 벌었다. 부는 하나의 사건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부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상금이 걸린 퀴즈쇼에서 우승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부를 얻는 것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일련의 과정이다. 대부분은 과정을 무시한 채 특정 사건에 집착한 나머지 부를 놓치곤 한다. 과정이 없다면 사건도 없다. 부자를 만드는 것은 과정이며 여러분이 익히 보고 들은 특별한 사건들은 과정의 결과일 뿐이다. 부자가 되는 모든 사건의 이면에는 과정, 즉 도전과 위험, 노력과 희생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존재한다. 과정을 건너뛰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생 한 방을 노리는 사람은 가난을 면치 못한다. 라고 있어요. 76페이지. 스스로 번 돈은 스스로 만든 행운으로부터 온다. 억만장자 사업가이자 NBA 구단의 구단주 마크 큐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는 회사를 야후에 59억 달러에 팔기 전에 사업 초기에 겪은 고생담을 떠올렸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이 운이 좋았던 탓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했다. 첫 회사 마이크로 솔루션즈를 매각했다니 운도 좋지. 기술 열풍을 타고 큰 돈을 벌었다니 운도 좋지. 회사를 야후에 몇십억 달러를 받고 팔았다니 운도 좋지. 그가 일군 사건들은 그 즉시 운 탓으로 돌려지고 과정은 이면에 숨겨졌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분법을 이해하고 있었다. 과정은 사건을 낳고 사람들은 그것을 운이라고 부른다. 부와 마찬가지로 행운이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과정의 결과다. 운은 과정이 남긴 잔여물이다. 운은 특정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반복적이고 통일된 일련의 행동을 낳을 뿐이다. 자, 운을 이해하려면 더 높은 확률이 기대되는 과정에 참여하라. 운은 실제로 게임에 참여할 때 얻을 수 있다. 행운을 원한다면 과정에 뛰어들어라. 과정이 있어야 당신이 원하는 사건들이 벌어진다. 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저희가 보통 부나 성공이나 뭐 행운이나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바라지만 실제로 그런 것을 얻은 사람들은 그 이면에 부와 성공과 행운을 얻을 수 있었던 그런 노력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추월차선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추월차선 지도의 비밀 풀기입니다. 139페이지. 자, 추월차선이라는 거는 빠르게 부자가 되는 방법이고요. 여기에서는 서행차선, 인도 차선, 인도랑 추월차선 이런 세 가지를 비교를 해서 그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지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어요. 근데 서행차선이나 인도는 생략하고 추월차선에 대해서 말하자면 자,
추월 차선은 일단 빠른 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추월 차선은 중산층의 한계를 뛰어넘고 빠르게 큰 돈을 버는 과정입니다. 라고 했고요. 추월 차선 여행자의 사고방식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 대한 인식. 시간은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자산이야. 그리고 교육에 대한 인식. 배움을 멈추는 즉시 성장도 멈춘다. 여정을 무사히 마치려면 지식과 의식을 계속해서 확장시켜야 해. 라고 인식하고 있고요. 돈에 대한 인식. 이거 중요하죠. 돈은 어디에나 있고 충분히 있지. 나로 인해 감명받은 사람의 수가 곧 내가 벌어들이는 돈이야. 돈은 내가 만들어낸 가치를 반영해.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돈은 어디에나 있고 충분히 있다. 나로 인해 감명받은 사람의 수가 곧 내가 벌어들이는 돈이야. 돈은 내가 만들어낸 가치를 반영해. 그리고 주요 수입원은 내 사업 시스템과 투자를 통해서 수입을 얻지. 자, 부를 늘리는 주요 전략은요. 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나는 자산을 창조하고 시장에서 가치 있는 것으로 키워내지. 아니면 기존 자산에 부가가치를 더하거나. 즉, 창조를 통해서 이제 자산을 무언가를 창조해서 그것으로부터, 그 가치로부터 자산을 얻어낸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추월 차선 성공담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자면요. 144페이지. 자, 새로운 기계를 발명하고 유통업체에 팔아 수백만 달러를 번 발명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5만 건의 판매를 올린 남자. 혹은 배고픔을 달래려고 에너지바를 만들었다가 1억 9,200만 달러의 회사 매각을 제안받은 남자. 또 블로그를 개설한 지 3년 만에 한 대형 제약회사에 400만 달러를 받고 판 남자. 대걸레를 개발해서 홈쇼핑을 통해 50만 자루를 판 여자. 한 달에 7만 달러의 수익을 내는 웹사이트를 개설해 수백만 달러를 받고 판 10대. 생산 공정 특허를 받아 포춘 500대 기업에 라이선스를 팔고 1,400만 달러를 번 남자. 응원하는 야구팀 소식을 빠르게 들으려고 웹사이트를 만들었다가 55억 달러의 회사를 매각한 남자. 같은 사람들이 추월 차선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평범하진 않죠. 이런 것들이 되게 쉽지는 않은데 이런 게 추월 차선을 통해 성공한 사람들의 예시 분명히 있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길이라고 밝히고 있고요. 자, 추월 차선 지도의 비밀 풀기. 추월 차선 지도의 비밀을 푸는 것은 비밀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이기는 팀에 가담하기만 하면 되는 일이다. 이들은 인생의 중심을 소비가 아닌 생산에 둔다. 사고방식을 다수의 것에서 소수의 것으로 전환한다면 어렵지 않게 다른 팀으로 이적할 수 있다. 자, 좀 말이 어렵죠.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수업을 듣는 대신 수업을 제공해야 한다. 돈을 빌리는 대신 빌려주어야 한다. 직업을 갖는 대신 고용해야 한다. 라고 있어요.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나도 안다. 하지만 일단 세상을 생산자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하면 세상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확실한 기회가 보이고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방법이 드러난대요. 자, 그러면 생산자 편에 서려면 사업가이자 혁신가가 되어야 합니다. 예지자인 동시에 창조자가 되어야 한다. 사업을 시작하고 세상에 가치 있는 무언가를 제공해야 한다. 서행차선의 중심에 직업이 있다면 추월차선의 중심에는 사업이 있다. 라고 말했고요. 자, 그럼 어떤 사업들을 하면 추월차선에 설 수 있을까요? 라는 대답에 자, 170페이지 나는 내 시간을 돈과 교환하는 대신
시간을 사업 시스템과 교환했다. 그러니까 부의 생산 과정을 산업화한 것이다. 시간은 나를 거스르지 않고 나를 위해 일하기 시작했다. 내 사업 시스템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돈을 벌어다 주었고 나는 여전히 내 시간을 전혀 들일 필요가 없었다. 이 시스템이야말로 돈이 열리는 나무였다. 돈이 열리는 나무를 갖고 있기만 한다면 돈은 나무에서 열린다. 그리고 그 씨앗을 어디에서 어떻게 얻을 수 있을지만 알면 당신도 한 그루를 키울 수 있다. 돈이 열리는 나무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남는 사업 시스템이다. 그리고 그 돈이 열리는 나무가 될 수 있는 사업 씨앗은 5가지가 있다. 주의할 점은 이 5가지 씨앗으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씨앗을 서로 이종 교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그 5가지, 첫 번째, 임대 시스템, 두 번째, 컴퓨터 소프트웨어 시스템, 세 번째, 콘텐츠 시스템, 네 번째, 유통 시스템, 5번째, 인적 자원 시스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이 5가지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추월 잔업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임대 시스템이었죠. 임대 시스템. 부동산은 대표적인 임대 시스템이다. 부동산을 이용한 돈나무는 추월 자선 또는 부의 기본 단계다. 오래된 방법이긴 하지만 여전히 부자가 되는 확실한 길이다. 부동산은 가치가 상승하거나 상승시킬 수 있는 자산이다. 이거는 그래서 소극적이긴 하지만 예전부터 내려져 온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컴퓨터 소프트웨어 시스템. 이 작가가 선호하는 게 바로 이건데요. 컴퓨터는 놀라운 발명품이자 돈이 열리는 나무로 자라기 좋은 튼튼한 씨앗이다. 인터넷은 하루 24시간 일주일에 7일을 일하면서도 근무 환경에 대해 불평하지 않는다. 월급이 짜다고 불평하지도 않는다. 컴퓨터는 프로그래밍 된 대로 일할 뿐이고 그게 전부다. 인터넷이 부동산에 비해 차별화되는 점이 있다면 결과에 대한 영향력을 크게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웹사이트를 하나 갖고 있으면 수백만의 사용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터넷은 현존하는 사업 아이템 중에서 최고로 꼽힌다. 더욱이 컴퓨터 시스템은 인터넷에만 국한되지도 않는다. 소프트웨어나 어플리케이션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도 소프트웨어로 부자가 될 수 있다. 페이스북이나 아이폰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빠르게 돈을 번다라고 했고요. 자, 세 번째, 콘텐츠 시스템. 콘텐츠 시스템은 정보를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정보는 인터넷이나 물리적 유통 시스템 등 다양한 여타 시스템을 통해 퍼져나갈 수 있다. 그 예로 이제 해리포터 작가 J.K. 롤링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분도 스토리가 굉장히 유명하죠. 굉장히 가난했는데 짧은 기간에 이제 이혼을 하고 혼자서 아들을 키우면서 영어 교사로 생활하고 있다가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글을 다 썼고 그 해리포터를 통해서 4억 달러의 자산을 가진 미디어 거물이 되었습니다. 롤링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수백만 달러를 벌었을 때가 아니라 하루 종일 방해받지 않고 글을 쓸 수 있었을 때라고 말을 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댄 브라운, 다빈치 코드를 쓴 작가 또 굉장히 많이 돈을 버셨고요. 그래서 콘텐츠 유통의 최신 트렌드는 컴퓨터 시스템과 관련되어 있다. 블로그, 소셜 네트워크, 전자책, 그리고 온라인 잡지 등은 컴퓨터 시스템과 콘텐츠 유통이 혼합된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콘텐츠 역시도 시간으로부터 자유롭다. 책을 한 권 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는 있지만 그렇게 쓰인 책은 또다시 몇 년을 혼자 힘으로 살아남을 것이다. 그리고 콘텐츠는 여러 번에 걸쳐서 판매할 수 있는 자산이다. 그래서 효율성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남은 게 이제 유통 시스템과 인적 자원 시스템인데요. 유통 시스템은 제품을 다수의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고안된 모든 구조 및 조직을 의미합니다. 유통 시스템은 콘텐츠나 컴퓨터 시스템과 같은 다른 씨앗들과 결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생산해서 홈쇼핑에서 팔기로 했다면 유통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다. 자, 제품을 개발할 경우 개발 그 자체는 과정의 절반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절반은 유통에 달려있다 라고 했어요. 또 다른 강력한 유통 시스템 형태는 프랜차이즈나 체인점을 운영하는 건데, 가게 콘셉트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그 콘셉트를 복제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스타벅스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인적 자원 시스템입니다. 자, 인적 자원 시스템은 운영하기에 가장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하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예측이 불가능하고 비싼 자원인데다가 통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인적 자원 시스템은 소극성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 좋은 직원은 돈이 열리는 나무에 이로운 영향을 미치지만 나쁜 직원은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존재이므로 가지치기를 해야 한다. 수백만,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려면 인적 자원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하게 될 것이다. 당신 혼자서 모든 일을 해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까지 있고요. 이 책이 다소 어려웠어요. 사실은 번역된 책이라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사업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어서 뒷부분에 가면은 좀 전문적인 부분도 나오거든요. 근데 내용만큼은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되었던, 우리의 사고방식을 좀 바꿀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주는 그런 책이었다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특별한 추월 차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방법을 제시해줘서 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